네, 안녕하십니까. 사경환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에 한정해서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 그다음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사회조사 분석사에 관련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1호이랑 이런 내용들은 다 제 소개할 때 간단하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조사 분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국내 유일의 조사 통계 분석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서 빅데이터 자격증인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꽈락 40점 미만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100%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 사인펜, 고학년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신분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 반드시 집착을, 사진 촬영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산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필요하지만 고학년 계산기는 선택사항이다. 근데 가급적이면 고학년 계산기를 쓰시는 것들이 더 권장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사본 1, 2인데 얘는 모두 조사본문론, 이거는 사회통계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꽈락이 40점이고요. 전과목 평균 60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59, 예를 들어서 58점이다. 그래서 아깝게 한 개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3점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3점이 올라가려면 몇 개를 맞춰야 된다? 실제로는 3문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왜? 평균 3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점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9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문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몇 개요? 3개를 틀린 거예요. 3개가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라 투입 시간 대비해서 얼마나 점수를 취득할 거냐. 그 다음에 각 챕터별로 선택과 집중이 많이 필요합니다. 즉 너무 어려운 챕터가 되면 어떻게 된다? 적극적으로 포기하시고 우선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자,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사회조사 분석사 2급하고 1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 2급 같은 똑같습니다. 2급하고 1급 모두 필기시험은 객관식, 그 다음에 2시간 반, 100분이죠. 100분. 100문제에 2시간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실제로 1분 이상, 2분 정도 안쪽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급 같은 건 작업형이 전체적으로 하루에 보고 4시간가량 정도로 취급을 한 번에 보시는 거고요. 2급 같은 거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다시요. 필기 같은 거는 모두 OMR 카드다. OMR 카드 사지선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얘는 100% 주관식입니다. 100% 주관식. 그래서 이거는 1차 필기. 1차 필기요. 여기는 2차 실기라고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실기라고 보고 할게요. 필답형은 서술형입니다. 논술형은 아니고요. 서술형으로 보시고 60점, 40점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총 100점이고 얘는 꽈락이 없습니다. 꽈락 없고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100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40점, 25점 정도로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취득을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각각의 어떻게 된다? 2시간 정도의 시험 시간으로 구분됩니다. 날짜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토탈 2급 같은 거는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총 2급 같은 거는 총 3번을 보죠. 필기 한 번, 필답형 한 번, 그 다음 작업형 한 번. 그래서 총 3번을 시험 보고 날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 이미 결정된다. 주말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과목은 사조사 1급하고 2급은 다음과 같이럼 나눠집니다. 그래서 조사반문과 실무. 그래서 조사반문은 통계도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긴 통계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사반문 1과 2를 나눠지게 되는데 우선 이쪽에 30문제, 여기서 30문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냥 조사반문론 전체에서 60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조사반문 1 파트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일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섞여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0문제, 30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합쳐서 다양 60문제로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 22개, 이쪽에서
22개 정도는 최소한으로 맞춰주세요.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20점 이하가 된다. 뭐 19점, 18점이면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최소한 그러니까 20개 이상은 정말로 안 된다면 20개 이상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2개까지는 충분히 합격에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통계 부분입니다. 사회 통계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처럼 나눠지는데 이쪽이 가장 어렵죠. 40문제가 출제되고요. 이 중에서 약 20개 정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분포, 여기는 풀 수 있는 거, 이항 분포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정과 가설 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얘는 작업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추정과 가설 검정, 그 다음에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상관 분석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필답형 같은 경우는 거의 99% 어떻게 된다? 조사 방법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통계 때만 공식을 외우시고 필기를 합격하셨다 그러면 실제로 공식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확률적인 공식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왜? 어차피 SPSS나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결과치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상 목표 점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강의를 하지만 개인별로 편차가 좀 계시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반영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사번 1과 2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사번 1과 2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22개, 그래서 3.33점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요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통계는 45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20개 정도는 맞춰줘야 되니까 16개 이하가 되면 꽈락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어디서 많이 꽈락이 되냐면 사회통계에서 꽈락이 많이 되십니다. 사회통계에서 거의 다 꽈락이 내십니다. 제 결론 말씀드리면 조사법론에서 꽈락이 나오시는 건 여러분 진짜 공부 안 하시는 겁니다. 진짜 공부를 안 하시는 겁니다. 대충 공부하신 거고 충분히 20개는 넘습니다. 얘는 30개 중에 충분하게 20개는 확실히 넘습니다. 하지만 사회통계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습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절반 정도만 맞자. 어떻게 된다? 절반 정도만 맞자. 만약에 얘는 16개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이쪽은 조금 더 많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24개 정도씩. 24개 정도씩 맞춰주셔야 최소 16개 정도로 가능합니다. 너무 이쪽은 너무 턱걸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꽈락이 안 나고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사 반문은 무조건 7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사 반문론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기시험에 포함된 조사 반문론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조사를 위한 이론과 설계, 표본 추출, 그다음에 간단한 통계 분석 크기 구하는 방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법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표본의 크기가처럼 몇 가지 수식이 필요합니다. 수식은 대략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수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2가지에서 3가지인데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공식은 필요하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의와 노력만 있다면 조사 반문은 충분하게 70점 이상 가능하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어떤다? 조사 반문은 충분하게 70점은 가능하다. 80점 이상은 조금 쉽지는 않지만 70점은 충분히 가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조사 반문은 좀 어려운 이유는 처음에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이다.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비슷한 단어인데 헷갈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영어를 조금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예 조사 반문 공부하실 때 서술형, 즉 필답형을 준비하시는 것들을 겸사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반문에서 이론을 기반으로 기출 문제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실 때마다 짬짬이 어떻게 한다? 기승전결로 카테고리 개념을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시간 나실 때마다 필기시험 때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필답형을 조금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공부하지 마시고 이론이 좀 기반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90점 이상은 좀 어렵지만은 80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개 이상. 그래서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전 권장합니다.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론에 맞는 기출문제 한번 보시고 해당하는 파트의 기출문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풀어보는 그런 학습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사반문론은 조금 다른 사회통계와 달리 사회통계와 같이 완벽하게 정답이 딱 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 가장 나쁜 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잘 설명드리면 용어성에서도 이런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용어를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일부 시험서를 보시게 되면 앞대가리 이렇게 해서 앞 두 문의 것만 외우는데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해당하는 기본 단어는 암기를 하시고 얘를 서술과 논술을 살펴보시면 서술은 해당하는 부분에 간단하게 기록만 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하는 정도 수준, 서술하는 수준이면 충분히 합니다. 근데 단반에는 어렵고 핵심 키워드를 보시고 문장을 계속적으로 완성하는 연습이 필답형에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 보시고 바로 필답형을 준비하시기는 시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반문으로 준비하시면서 어떻다? 필답형을 조금 공부하시는 것이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절대적으로 보시면 몇 개 암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험은 광범위하게 출제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출문제를 조금 접목하면서 출제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렇죠? 해당하는 파트의 기출문제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출문제를 한꺼번에 기존의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조금 높여주는 방법을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어떻다? 중간중간에 서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자,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사반문을 한정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50% 틀렸고 4번이 17% 틀렸다면 틀린 답을 선택하려면 4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4번. 즉 가장 많이 틀린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것 같고 저것도 나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나쁜 건가요? 그렇게 시험에서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다? 우리는 이론적인 공부에서는 상대적인 개념도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90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입 대비해서 효율적인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5점이면 무난한 수준이다. 다시 뭐라고요? 조사반문은 75점, 75점. 즉 22개 이상이면 나쁘지 않다. 24개 이상이면 정말로 괜찮게 잘한 편이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20개 이상 맞는다. 즉 19개 정도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사반문은 가능하다. 이것을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자, 필답형을 병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얘를 정리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만 목표로 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능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연습 반드시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만 취득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다른 자격증 취득하세요. 이거 좀 쉽진 않거든요. 사조사가.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점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제가 카페를 통해서 무료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조사반문은 그럭저럭 할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통계예요. 통계라는 부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통계의 합숙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수학적인 기호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수학적인 기호가 들어가고요. 확률도 구해야 됩니다. 각종 확률도 들어가야 되고 공식도 각종 공식을 좀 많이 외워야 됩니다. 한 20개 정도, 최소한 20개 정도는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그냥 수학이나 수학도 있으시겠지만 수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풀이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공식이 나왔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보시면서 적용하는 식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편차가 너무 심한 과목 중에 하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어려운 거는 뭐라고? 적극 그냥 포기하셔도 됩니다. 포기하라는 것은 해도 안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확률 부분, 너무 어려운 부분은 어떤다? 지그하게 포기하시고 조사법문론에 집중하셨으면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40개 중에 20개만 맞으면 되니까. 40개 중에 충분하게 20개가 가능합니다. 자,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100% 객관식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은행수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복해서만 풀이하셔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는 것들을 권장해요. 너무 어렵다면, 그래도 너무 어렵다면 사회통계는 문제와 답을 정리하셔서 그냥 문제를 찍는 방법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다르죠.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암기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다음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약 10회분. 근데 더 좋은 건 한 약 20회 부분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000문제잖아요. 예. 얘는 2000문제. 약 2000문제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유형과 답안을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으실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고학년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3문제에서 4문제를 더 암기 없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학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 말씀드리면 통계학과가 아니신 부분은 어떤다? 조사법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통계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통계부터 공부하시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사법론을 먼저 다 끝내시고 그 다음 사회통계 보시고 다시 조사법론 통계를 공부하는 학습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필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전공자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동영상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통계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기 과정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즉 관연도의 도조가 있더라도 그것만 받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론은 좀 공부하셔야 돼요. 이론은 좀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관련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서술하는 정리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이버 조금 이따가 카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사교관의 네이버 카페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료 동영상하고 질문과 답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최대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최대한 개인적으로 의견입니다. 반드시 도서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하십시오. 도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정리하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정리하는 습관을 좀 보시고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유료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무조건 동영상을 보실 필요 없다는 분명 말씀드립니다. 도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훨씬 많이 합격하시는 분들 훨씬 많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부분이나 잘못된 학습 방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자, 하지만 사회통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다? 반드시 20개 정도는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한 달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만 공부하시면 필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투입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개인적인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시험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매일 평일에서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하시고 주말에서 한 6시간 정도 공부하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조사반문론 20시간, 사회통계 20시간, 그래서 대략적으로 40시간 정도를 투자하시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뭐라고요? 40시간 정도 투자하시는데 조사반문론은 나중에도 말씀드릴까 대략적으로 11개 파트가 구분됩니다. 11개 파트인데 한 파트당 보통 2시간 정도 안팎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뒤에 부분이 좀 쉽거든요. 그래서 한 파트당 대략적으로 2시간 정도 압축을 하셔서 공부하시고 주말에 복습을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선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3시간 정도. 그래서 최소한 복습까지죠. 그죠? 이전까지 복습하시고 한 파트 끝내는 목적으로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주말에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시면 하나의 조사반문론을 끝내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주말만 해서
공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주일, 그 다음에 사회통계 똑같이 일주일 딱 하시면 2주 정도면 2주에서 한 20일 정도 되겠죠. 20일 정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전부터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31달 정도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 기출문제도 풀어보셔도 되겠죠. 책은 10회분, 약 1000문제, 책은 그래서 20회분 정도까지만 풀어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대략적으로 70시간 정도 되실 거예요. 좀 정리하시고 피답형도 준비하시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70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 한 20일, 그렇죠? 15일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15일 정도. 단 평일은 3시간 이상, 주말은 6시간 이상. 그래서 17일 정도, 17일 정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필기시험은 충분히 응대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답형은 조금 병행해서 하시기 때문에 피해답형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 이전 자료는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전 자료는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다 봐야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최근 10회분, 20회분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이니까 2018년까지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한 해당 3회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20회분이면 10년, 그러니까 2010년까지만 보셔도 2010년까지만 8년이잖아요. 8년 곱하기 3이니까 24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자료까지만 보셔도 큰 무리 없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고득점이. 그리고 문제 유형 보시면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문제와 답만 외워서도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겠죠. 특히 사회통계는요. 네. 자, 그래서 30개에서 20개 충분히 가능하다. 이론과 기출문제를 병행하다. 다시 말하고요. 해당하는 파트별로 이론을 공부하시고 해당하는 기출문제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조사법문을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떻다? 전체적인 기출문제 약 10회분 10회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사회통계, 그러니까 조사법문론은 해당하는 파트 이론 공부하시고 기출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통계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기출문제 풀이를 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풀이집만 보고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제가 권장하진 않아요. 이론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피해답형에서 많이 고생하시기 때문에요. 사회통계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건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신뢰구간, 그 다음에 표본 크기, 추정과 가상검정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다. 회귀 분석에서 너무 어려운 벡터 뭐 이런 부분에 나오는 문제들은 솔직히 말씀 너무 어려워. 회귀 분석에서 너무 어렵다. 그런 거는 그냥 문제와 답만 외우든지 그냥 찍든지 그를 권장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회귀 분석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에서도 3학년 1년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숙지하기는 너무 어렵다. 많은 분들이 회귀 분석 왜 이렇게 어렵나요? 이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 됩니다. 단기간은 안 됩니다. 단기간은 절대로 되는 학문은 아닙니다. 통계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풀어보고 암기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암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어떻다? 찍어라. 찍어야 됩니다. 사회통계는. 자, 다음은 예상 목표 점수 실기입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역시 피답형 60점 중에 40점 이상, 작업형은 40점에서 25점 이상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피답형에서 29점, 즉 30점 이하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작업형에서 만점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피답형은 부분 점수가 존재하고 작업형은 부분 점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는 거의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에서 하나로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작업형입니다. 이에 반해서 피답형은 자기가 기출문제 유형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답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다? 60점 중에 40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래서 목표치는 40점 이상을 목표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45점도 많이 나옵니다. 45점, 50점 이상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만점자가 나오기 힘들어요. 피답형은 만점자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에 반해서 작업형 같은 경우는 만점자, 즉 40점 중에 40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왜? 문제에 나오는 답이 딱 결정되어 있고 암기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암기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작업형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불러드렸다 해서 문제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어떻다? 10점 이하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편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피답형과 작업형을 동시에 준비하되 피답형이 조금 망쳤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잘 치르지 못했다 해도 작업형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답형 보고 약 5일간의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70점을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70점. 그래서 피답형은 약 40점 이상, 작업형 약 25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거 보셔도 작업형이 대략적으로 30점 나왔다, 20점, 25점 나왔다 그러면 괜찮은 수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피답형에서 만약에 30점 이하가 나왔다면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이거는 아니면은 작성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시거나,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제대로 작성을 못 하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 이건 방법 전략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해당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은 점수를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피답형은 피답형 학습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암기할 수 없겠고 논술이 아닌 서술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요구하는 키워드 중심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뭐를 서술하라 그러면 해당하는 난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피답형이에요. 이렇게 빈 공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출제 문제가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빈 공란이 넓다 그러면 많이 쓰셔도 되고 이 빈 공란이 좁다 그러면 좀 적게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빈 공란을 약 70% 정도만 채우시면 됩니다. 이 공란의 70%. 그 다음에 기승전결로 쓰시면 됩니다. 기승전결로 순차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피답형에서는 1 어쩌고 저쩌고 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논술적으로 쭉 쓰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에 하지만 기승전결로 그다음에 해당하는 칸에서 빈 공란에서 70%는 채워야 된다. 70%는 연습을 기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제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쓰시고 해당한 부분을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작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작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로만 쓰시고 최소한 그래서 제 권장사항은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우선은 장기적으로 6줄 이상 쓰실 수 있는 거. 두 번째로는 요 반토막 정도 압축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연습하시면 피답형은 큰 무리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쓰는 연습. 근데 단 이론에 조금 충실하셔야 되겠죠. 자, 설문지 부분은 매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배점은 20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설문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 내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표지 작성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여러분 직접 작성해 본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 때부터 피답형을 준비하신다면 피답형은 약 20시간? 네, 그렇습니다. 약 5일 정도면 충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반문론 이론 때부터 피답형을 준비해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키워드를 먼저 보고 문장을 자꾸 완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채점을 하실 때는 어떠냐? 키워드가 먼저 나온지를 먼저 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먼저 나왔느냐? 그 다음에 문장 완성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채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거 써봤자 길게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부터 먼저 써라. 그거 먼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점 이상은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당도에 대해서 서술하라 라는 문제가 있다면 우선 필기에서 타당도가 뭐냐, 그 다음에 타당도의 종류가 뭐냐 이런 것들은 이미 필기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이미 필기시험이 끝나고 피답형, 그러니까 실기시험이 응시하는 기간, 즉 3일 전부터 타당도가 뭔가요? 이거 뭔가 이거 하면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답형에서는 서술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지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때부터 이론에 좀 충실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론이 모든 것을 다 암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게 맞나요? 이런 것들 맞나요?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건 종류가 아닌가? 이건 이미 늦었다는 거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필기 때부터 하세요. 맞는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필기 때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30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따십시오. 한 번에 따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작업형입니다. 작업형은 컴퓨터로 실제로 SPSS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문제에서는 텍스트로 주어지고 얘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40점 중에 25점 정도를 목표를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작업형은 단 하나의 자료라도 잘못 컨트롤을 하게 되면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부분 점수 자체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0점 중에 40점을 맞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10점 이하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업형도 대략적으로 40시간 정도는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40시간 정도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문제들이 어렵게도 나타나고 쉽게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한 거나 가설 검정을 절대 설정을 못했던 그냥 찍기 공부만 하셨던 분들은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컴퓨터를 클릭하거나 따라 하시는 부분은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상으로 이제 필기와 실기에 대해서 작업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어떻게 전략이 필요한지, 학습이 필요하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제 이메일 주소가 있고요. 이제 연락처, 그 다음에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를 통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무료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